안녕하십니까,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 아파트 있죠? 요즘에 임대 아파트 되게 많아요. 임대 아파트에 관해서 하자가 있을 때, 나중에 분양 전환도 한번 생각하면서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하자가 있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하자보수 청구권은 원래 그냥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 있죠. 수분양자들이, 그 분양 계약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소유자가 되고, 그러면 아파트 시행사, 때로는 시공사까지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하자보수가 어려우면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과거 법이 공공주택, 뭐 특별법, 공동주택 관리법, 요즘에 이렇게 이름이 민영주택, 민영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법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임대주택법으로 하나였는데, 뭐 그건 폐지됐습니다. 그 법이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해제, 재계약의 거절권만 줬지, 하자보수 청구권을 주지 않았어요. 하자보수 청구권은 하자가 있으면 그로 인해 손해를 입는 사람은 아파트 소유자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었어요.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들면, 하자가 있어서 마음에 안 들면 붙잡지 않을 테니까 언제든지 네가 아파트에서 나갈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손해는 없을 거야 라는 인식을 전제로 해서 계약의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권만 줬지 하자보수 청구권을 주지 않았던 거죠.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겠죠? 또는 임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임대료가 낮아지겠죠? 또 때로는 그 아파트를 임차하려는 세입자가 많이 없겠죠. 그래서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많겠죠. 그래서 그로 인한 손해는 소유자,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기 사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고 그 아파트를 건설해서 임대하는 그 업체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해가 나는 거지, 임차인 당신들은 손해가 안 납니다 라고 해서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냥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이죠. 나중에 뭐 임대 의무 기간, 보통 뭐 10년 이렇게 되는데요.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 그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을 해주는 분양 전환을 예정한 아파트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언젠가는 그 임차인이 그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까지 사실상 지금 현재의 법적 지위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자보수 청구권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비판적 인식이 많았고, 그래서 2017년에 공동주택관리법인가요? 가 개정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또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또 빠져버렸어요. 뭐 하자를 보수하기 힘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까지는 줄 수 없다. 뭐 그렇게 된 거죠. 좀 아쉽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2017년 4월 18일 날 개정이 됐는데 그 시행일이 2017년 10월 19일이에요. 그리고 부칙조항에 2017년 10월 19일 시행일인 그날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뭐 사용 승인이 된 아파트의 경우에만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사용검사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여전히 하자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 재계약의 거절권만 가지지 하자보수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 그 전에 지금 2018년 2월인데 몇 달 전에 그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지금까지는 별로 없겠네요. 그래서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런 권리를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갈 때 뭐 퇴거 비용도 들고 할 텐데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겠죠.
때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서 뭐 아파트의 벽에 락스칠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뭐 아토피 피부염이 걸렸다거나 뭐 겨울에 얼음이 많이 얼어서 세탁기가 고장났다거나 다용도실에 물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 손해배상 청구는 또 별개예요. 그건 하자보수 청구가 아니고 임대인이 임대를 해줄 때 그 임대차의 용법에 사용할 수 있게 임대차 목적물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제공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을 한 거고, 그로 인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그리고 그만큼 그 임대차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못한 비율만큼 임대료 감액도 청구가 가능해요. 이 손해배상은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손해배상이에요. 이것은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 심할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하자보수와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사용 검사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찌되거나 이렇게 만약에 하자보수가 가능한 경우라면, 하자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뭐 소송을 갈 수도 있고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 산하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거칠 수도 있고요. 기타 법원에서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중재기관에서도 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게 보통 구성되어 있죠. 법적으로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회의, 뭐 그것도 이름만 좀 다르지 입주자 대표회의와 기능이 사실상 같습니다.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고 권리를 양도받아서 임차인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단으로서의 기능도 하고요. 자, 오늘 그래서 임대아파트, 그냥 일반적인 분양아파트와 하자보수 절차, 요건 등이 많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변호사였습니다.